네, 7주차 2교시에요. 참, 이번 학기는 누구지? 기숙사 있는 친구들은 다 어떻게 해요? 명성이도 기숙사 있었었고, 네, 성원이, 성은이, 발음이 있었고, 그죠? 보니까는, 기숙사도 그렇고, 원룸 같은데, 해놓은 친구들도 사실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던데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직접 관찰 방법의 행동의 직접 관찰 방법. 그죠? 보니까 방법의 종류가 몇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재에도 161쪽부터 나오죠. 그죠? 161쪽에 직접 관찰의 방법의 비교부터 해가지고 나오죠. 그죠? 그냥 종류로는 이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 자, 보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되겠죠. 그죠? 자, 보자. 직접 관찰 방법의 행동 묘사 관찰 기록. 이거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없을까? 행동 묘사, 기술하는 거. 뭐 있었지? 어떤 상황을 딱 설정해주고, 그죠? 거기에 관련된 시간의 순서대로 위시 관찰 기록하고, 또 일화 기록 같은 경우가 있었죠. 그죠? 전체적인 상황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행동 결과물 중심 관찰. 행동 결과물의 중심으로 연필을 집어던지는 학생이 있다면 연필을 집어던진 개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지우개 같은 것도 보면은 지우개 가지고 막 장난 많이 치죠. 장난 안 쳐봤어? 쳐봤잖아. 그치? 지우개를 큰 거 하나 던지면 지우개가 없어지니까 잘라가지고 탁 던지고 안 했나? 난 안 했어요. 그런 남학생들 고등학교 때 여고를 나오니까 남학생들은 구형하기 어려웠고 중학교 때도 여학생반 남학생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러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중학생 때나 초등학교 때 보면 짓궂은 행동들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 지우개 예전에는 지우개도 좀 아까웠죠. 그죠? 우리가 문구점에 가면 아주 쉽게 종류별로 막 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었고 내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막 던져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 집에 가서는 엄마한테 막 혼나요. 어제 해초리 몇 대 맞았다더라 막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소문에. 자, 행동 결과물 이걸 중심으로 한 이제 관찰 기록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동 특성 행동의 어떤 특성적인 부분들을 초점에 맞춰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에 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관찰하는 표 5-1에 보면 조금 특성들을 자, 행동 묘사 한번 볼까요? 그죠? 5-1 162쪽이에요. 162쪽에 보면 행동 묘사 관찰 기록 여기 보면은 행동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서술함. 우리가 직접 관찰하는 거니까 그지?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어떤 기술한 양식들이죠. 그죠? 아이가 어떻게 했다. 선생님이 지시한 상황이 있고 다른 아이들하고 이 아이의 행동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기술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이 부분들을 수량화는 할 수 없다는 거 대충 알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지, 없지, 그지. 그리고 행동 결과물 중심 관찰 기록은 일단 반영구적으로 남는 행동의 결과물을 관찰하고
기록함, 수량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연필 몇 개 던졌다든지,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행동 결과물이 치워질 수 있다. 이거 만약에 연필을 막 이렇게 던졌잖아. 그러면은 그 연필을 다른 애가 주워가지고 또 가져가 버릴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관찰하는 딱 찰나를 놓쳐버리면, 그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니면은 아이가 뭐 쓰레기통에 뭔가 증거 인멸은 아니지만 하기 위해서 버려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남아있는 걸로 측정이 돼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떤 직접 관찰에 어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바로 관찰이 되어야 돼요. 그 결과물들이. 그 결과물이 어떤 우리가 측정하는 어떤 근거가 되니까.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도 보면은 여기는 발생한 행동 자체의 특성, 빈도, 강도, 지속시간, 지연시간, 그지? 빈도, 강도, 지속시간, 지연시간, 여러분들 배웠죠, 그죠? 관찰하고 측정해서 기록하는데 또 수량을 할 수 있어요. 빈도가 우리가 2분마다 수업시간 40분 동안 옆에 친구하고 말하지 말아야 돼. 2분마다 알람이 있을 때마다 말을 했으면 그걸 체크 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그거 하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빈도도 알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수량화 할 수도 있죠. 이게 빈도로 나타낼 수도 있고, 비율로 나타낼 수도 있고, 백분율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지, 그지? 그래서 행동 발생의 정확한 양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빈도 관찰, 그리고 행동 묘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ABC하고, 그죠? 일화 관찰 계속 나왔죠, 그죠? 그리고 지속시간, 지연시간, 반응기의 기준치도들, 관찰 기록 등이 있어요. 일단 요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 되겠지, 공부를. 그리고 시간 중심 관찰 기록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중심으로 행동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기록하는 거죠. 자, 이게 시간도 그죠? 전체 간격을 우리가 15초 동안이면은 그 15초 동안에 다 그런 행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15초 아니고 한 7초 동안 일어나면은 전체 기록은 안 돼요. 그죠? 요거는 또 어디에 해당이 될까? 밑에 있지? 부분 간격 관찰 기록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행동 발생량의 대략치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좀 많이 나타났다, 어떻다, 이런 거는 아주 정확한 이제 어떤 우리가 행동 특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어떻게 보면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양을 대략치 할 수 있는 거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는 이런 시간 중심 관찰 기록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관찰 방법들을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특성 부분들에서 관찰 방법들이 결정이 되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 중심 관찰 기록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간격 관찰 기록과 부분 간격, 그리고 순간 관찰 기록, 끝날 때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묘사 관찰 기록부터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관찰할 행동을 조작적으로 일단 정의를 하죠, 그죠? 그리고 관찰할 행동의 차원을 결정한 후에 관찰 결과를, 그 자료를, 데이터를 기록할 실질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록 방법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중재라면 중재고, 지원이라면 그 지원 부분에서 효과나 어떤 평가 부분에서 제대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도 계속 이제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많은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좀 많이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굳이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 이거 뭘로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서치해야 되지, 그지? 자료들을 서치해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동 묘사 관찰 기록은
자, 162쪽에 나와 있죠. 그죠? 행동 묘사 관찰 기록 발생한 행동을 뭐 어떻게 해서 객관적으로 묘사해가지고 서술하는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묘사 잘 안 되는 친구 있지, 그지? 우리가 일기 쓰라 해도 보면 아침에 일어났다, 밥을 먹었다, 그럼 학교에 갔다, 학교에 마치고 와서 학원을 갔다, 집으로 와서 밥을 먹었다, 잤다, 뭐 이렇게 하면 그지? 그 시간 순서대로 맞게 맞다. 어떤 이런 관찰한 뭐 기록들은 조금 묘사해서 제대로 기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특징들이라든지 행동 특징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ABC 관찰 기록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뭘 중심으로 표적 행동, 여러분들 목표 행동, 표적 행동 이 부분들 놓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선행 사건과 구속 결과를 관찰해가지고 기록하는 방법이죠, 그죠?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계속 기능 평가에 필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였지, 그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행동 결과물 중심 관찰 기록. 자, 내가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발음이 정확하게 안 나오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이게 여기에 뭐 용어를 갖다가 탁탁 맞춰가지고 참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렵죠, 그죠? 안 그런가? 내만 그런가? 아니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지, 그지? 입에 딱딱 안 붙어요. 일단은 자, 행동 결과물,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뭐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행동의 결과가 반영구적으로 남는 것을 관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연속적 행동 결과 기록 또는 수행 결과물 기록이라고도 이제 뭐 영구적으로 남는다 하니까 영속적이라고 얘기를 했지. 영속적이 아니다, 그지? 영속적. 그리고 뭐 수행 결과물 기록 뭐 이런 뭐 다양하게 쓰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 제시한 대로. 근데 요 이제 방법을 관찰할 그 행동이라든지 그 행동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반응 행동 양상하고 행동의 결과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행동이 결과를 일으키는 사건의 그 결과를 이제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이 기록되는 장소 및 상황도 정의를 하고 여기 이제 기본 절차들이 쭉 나와 있죠, 그죠? 기본 절차는 행동 양상하고 행동 결과를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지, 그지? 그리고 장소, 그리고 뭐 이제 선행 사건이 있으면 선행 사건 그 상황들을 정의를 해주고 선생님이 몇 쪽의 뭐 연습 문제 뭐 1번을 노트에 적어서 풀어보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행동을 관찰하는 시간을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행동의 결과도 기록하고 이제 결과 부분들을 기록한 부분들에 이제 자료가 나오면 이제 요약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일 맹점이 뭐냐면은 부지런해야 돼요. 행동 결과물 중심 관찰 기록 같은 경우에는 즉시 기록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점검을 하면 오염이 된다 할 수 있죠. 변형이 돼버리니까 그 결과물들이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결과물을 치워버리면은 그 부분들을 이제 그 기록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즉시 기록하지 않으면 행동의 결과물이 이제 치워질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예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죠? 부러뜨린 연필을 갖다 교수기 바닥에 던진 경우, 부러져 있으니까,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어. 착한 친구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가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버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찰 기법을 사용하면 같은 행동의 결과를 서로 비교하기 이제 어렵다. 이렇게 돼요. 그거는 이제 어떤 그거냐. 이제 뭐 어떤 훔친 연필, 종류나 크기, 질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숫자로 이렇게 기록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리고 만약 연필을 요즘 보면은 뭐 시리즈로 딱 있으면 이 친구 저 친구 다 같은 연필이 있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걸 우리가 또 이제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자면은 뭐 집어 던진 연필의 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부러뜨린 것도 그죠? 그렇게 쓸 수 있죠. 자기 뭐 훔친 거랑 뭐 이런 거는 알 수는 없지만 종류나 크기 이런 부분들은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그 연필을 뭐 부러뜨려 가지고 뭐 던져 놓은 것일 수 있고 책상에 부러뜨려 놓은 것일 수도 있고 그죠? 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우개는 자기 거 이름 딱 적힌 거 말고 다른 친구들 보면은 적힌 것도 있겠지, 그지? 그런 거는 수로 그거는 할 수는 있겠지, 그지?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물비누의 양, 뭐 이거는 그죠? 그 친구만 썼을 때 이만큼 있었다면은 그 뭐 줄어든 양,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뭐 식사 후에 식탁에 이렇게 음식물 흘려놓은 거, 꼼꼼하게 먹는다 해야 되나? 야무지게 먹는다 해야 되나? 흘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행동 양식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라 하면, 뭐 또 그걸 관찰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행동 결과물에 대한 거. 행동 결과물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근데 여기 뭐 보면은, 5-7에 보면은 뭐 나와 있죠. 그죠? 행동 결과 보자. 뭐 있노? 바닥에 떨어진 학용품.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진 휴지. 이 두 가지를 행동 결과 중심 측정으로 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조작적 정의를 해 놓았어요. 관찰 대상 아동의 책글상. 글상이란 말 오랜만에 듣네. 그죠? 책글상 주의. 각각의 모서리에서 30cm 거리 안쪽에 떨어진 학용품. 연필, 지우개자, 풀, 크레용 등이라 하지 말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면 더 좋겠죠, 그죠? 또 그리고 관찰 대상 아동의 책글상 주위에 모서리에 30cm 이게 똑같고 종이류 대각선의 길이가 3cm 이상.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어떤 시간에 일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빗금으로 이렇게 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쫙 하면 5번을 갖다 그걸 해놓은 거지, 그지? 학용품 휴지 김환이하고 권준이하고 그 두 사람을 5월 3일하고 5월 4일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휴지 조각, 떨어진 학용품, 수 이런 거는 관찰이 가능하죠, 그죠? 휴지 조각도 뭐 딱 뭐 다양하게 휴지 조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딱 이렇게 뭐 종이가 많겠죠.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종이류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되겠어요. 당연히 흘리면 안 되잖아. 아닌가? 여러분들 커피 먹고 샥 책상 거기에 샥 아니지, 그지? 그래, 이게 어떤 우리가 문제행동으로 본다는 거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주면 돼요. 하나에서 두 가지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되면은 두 가지,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부분들을 또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러면 계속 이제 이렇게, 개별화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바람직한 행태대로 갈 수 있겠죠. 그죠? 5-7 이제 보고, 자, 그 다음에 5-7 여러분 봤죠? 그죠? 164쪽에. 책에 이게 잘 제시되어 있으니까 좋아요. 자, 그리고 165쪽에 행동 특성. 자,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 같은 경우에는 행동 발생을 기록한다는 점에서는 행동 결과물 중심 관찰 기록과 비슷하지만 뭐가 중심이 돼요? 행동 특성이 이제 직접 관찰한다는 게 다르죠. 어때요? 행동. 여기는 그 결과물. 딱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가지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발생한 행동 자체를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발생한 행동. 자, 관찰 행동은 반드시 여러분들 발생한
발생했다. 이래 할 경우에 관찰 행동은 반드시 뭐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죠? 손가락을 뭐 깨문다. 이러면은 손가락을 어떻게 하니? 입에 넣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빼가지고 끝나는 시간까지, 그지? 그래서,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 방법으로 관찰한 행동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분명한 행동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종류에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 빈도. 그죠? 플러스 시켜줘. 다 합산을 해가지고 개수기로, 그죠?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시간, 그 다음에 행동이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 지연시간, 선행사건이 일어나서 그 아이의 어떤 행동이, 반응이 발생하는 지연되는 그 시간, 반응기의 기준치 도달 기록, 이렇게 이제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빈도 기록 나오지? 자, 빈도 기록은 165쪽에도 나와요. 그죠? 자, 빈도 관찰 기록은 빈도 관찰 기록 여러분들이 좀 소홀하게 부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전체 관찰 시간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구분하고 아동을 관찰하고 하나의 시간 간격 안에 발생한 행동의 빈도를 기록하는 것이다. 자, 빈도 기록은 사건 개수 기록이라고도 한다. 그죠? 자, 이건 여러분들 절차를 한번 쭉 봅시다. 절차는 어떻게? 전체 관찰 시간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시면 돼요. 전체가 우리가 옆에 짝꿍하고 짝꿍이 너무 좋아.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 그래서 40분 동안을 이제 수업 시간이라 하면 2분 단위로 이제 그걸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2분 단위로 알람이 타고 올 때 아이가 이제 우리가 자기 관리에 보면은 이제 그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기록하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기록을 하는 거죠. 2분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2분마다 하면은 40분 동안 20번의 어떤 그 기회가 오잖아요. 그죠? 그럼 기회가 오면 그걸 이제 선생님이 이제 기록해주면 되죠. 그리고 자기 관리 쪽으로 가면은 이제 학생 본인이 직접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2분마다 이렇게 시간 알람이 있을 때 아이가 어떤 옆에 친구하고 떠드는 장면 상황을 갖다 체크하는 거죠. 체크. 안 하면 정반응에 플러스 한다든지, 오반응에 마이너스. 반응 안 하는데 그거 할 필요 없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하면은 요거는 안 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관찰 시간 간격 안에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빈도를 기록하고, 체크를 해가지고 나중에 합산을 하면 되죠. 그죠? 여기 167쪽에 보면은 이렇게 체크 해놨지. 그지? 그게 30분 동안에 12번 해가지고 빈도 시간을 비율을 갖다가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30분 동안에 1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분의 빈도 해가지고 0.4해 분당으로 나눠 30분이 그 기준이 되니까. 그지? 그리고 이것도 시간이 조금 다르다. 그지? 같아지면은 여기 좀 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바로 우리가 자료 요약했을 때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분당이 달라도 일단 분당 비율은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그림 5-8의 어떤 빈도 관찰 기록에 관련된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그지? 그걸 뭘로 계속, 그지? 날짜별로 하고, 만약에 이게 이제 그냥 그거라면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강화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이제 중재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부분들을 대체 행동으로 할 수 있다든지 다양한 어떤 그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지원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비율로 일단은 분당 비율로 이게 요약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여러분들 슬라이드 보면 장점은 그죠? 수업 방해 없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죠? 자가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 기록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기한테 울리는 알람이 있으면 그때 딱 보고 했으면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조금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뭐 그거는 굳이 수업 방해 없고 사용하기 쉽고 그죠. 시간 흐름에 따른 행동 발생 분포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좋아하는 수업 시간이라든지 싫어하는 수업 시간 이런 부분들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단점 같은 경우는 행동 형태를 설명 못하고 자주 오래 발생하는 행동에 이제 적용이 어렵다는 거죠. 자주 너무 막 눈 깜빡이 막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틱 같은 경우에도 그지. 너무 깜빡깜빡하면 이거는 그 보통 그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35명씩 이렇게 앉아있죠. 그죠? 그러면 그 아이들 하나를 관찰하기 어렵죠. 근데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 않겠지만, 또, 그죠? 학생들이 다, 또 행동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지? 그래서 자주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발생하는 그런 행동 부분들은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평균 정도로 나타나지면은,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빈도도 여러분들이 보고 이 빈도 기록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것도 정해지는 부분들이 이제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으면 적용하기가 이제 좀 수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그 그림 5-8 여러분들 그죠? 빈도 관찰 기록. 그 다음에 5-9에도 보면은 나오지. 이거는 정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지? 자, 이거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쭉 보면 돼요. 그리고 뭐, 5-10도, 이거는 체크를 해가지고, 그죠? 자, 뭐, 어느 것을 사용할지 알아맞혀 봅시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는 지속시간. 그죠? 지속시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또 지연시간 두 개 나오죠. 그죠? 일단 지속시간, 관찰 기록 같은 경우에는 표적 행동이 시작될 때의 시간과 그 행동이 끝날 때의 시간을 기록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 알고 있고, 그지? 그래서 행동이 지속된 시간을 계산하여 기록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지속되는 시간을 하려면 계속 그러면 만약에 딱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바로 뭐 이렇게 적기 어렵잖아요. 그런 스탑워치 같은 걸로 딱 있으면 딱 멈출 때, 끝날 때 딱 누르면은 그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다 하면은 그게 이제 어떤 평균적인 그런 계산치로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행동이 지속되는 시간을 계산하여 기록하는 방법이고 절차로는 여러분들이 뭐 170쪽에 보면은 쭉 한번 볼까요? 행동이 시작될 때 시간을 기록하거나 스톱워치 나오네, 그지? 스톱워치를 작동시켜줍니다. 그리고 행동이 끝날 때 시간을 기록하고 스톱워치 작동하고 기록하면은 좀 흐르죠, 시간이. 초 단위로 하면 그러면 탁 멈추고 나서 그 시간을 재주는 게 맞죠, 그죠? 스톱워치를 딱 눌리고, 그지? 작동. 그리고 지속된 시간을 계산하여 기록해주고, 그지? 그리고 각 행동의 지속 시간을 합해서 총 지속 시간을 이제 기록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뭐 40분 동안에 뭐 몇 번에 걸쳐서 있으면 그걸 갖다가 합산해갖고, 자, 171쪽에 보면 나오지, 그지? 자, 그거 보자. 한번, 8월 9일 9시 25분부터 9시 55분 사이에 자, 몇 번 나타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 나타났지, 그지? 5번 나타났는데, 첫 번째 나타날 때는 몇 분? 1분. 그 다음에 2분 10초, 1분 20초, 1분 30초, 1분, 이래 해가지고 다 합했어요. 합하니까 얼마 나와요? 응? 산수되지? 그지? 뭐, 나는 표에 나와 있는 거 7분 나왔어요. 여러분 아직 계산하고 있지? 아니지, 그지? 7분 나와 있는데 왜 그러지요? 자, 25분에서 55분이니까 30분. 그래서 전체 이제 합산을 하니까 7분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100분율로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겠죠? 응? 그지? 23%.
30분의 7 곱하기 100 해가지고 계산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평균은 여러분들 뭘로 계산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나타났으니까, 그지? 전체 뭐 7분에서, 그지? 5분으로 나누면은 그 평균 지속 시간이 나오죠? 네. 나도 이과는 아니지만, 그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절차를 보면은, 요렇게 끝날 때, 워치, 스톱워치로 탁탁탁 눌러주면은, 뭐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끝날 때는 누르고 이렇게 딱 기록을 해주면 더 낫겠죠, 그죠? 그리고 뭐 이 표에, 이 그림에 보면 여러분들 쭉 얘기한 부분들 쭉 다 나와 있죠. 자, 단점 같은 경우에는 매우 짧게 발생하는 행동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행동의 강도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여기는 이제 어떤 횟수지, 그지? 발생 횟수와 뭐 지속되는 시간, 이 부분들이 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관찰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보는 게 더 좋겠죠. 만약에 뭐 이렇게 매우 짧게 발생하는 행동, 이런 부분들은 막 눈 깜빡임이나 이러면 우리가 바로바로 이제 그 하기는 어렵다는 말이지. 그래서 지속시간 기록은 행동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그 타이밍에 맞는 시간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방법에 적합한 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동이 시작되고 끝나고 여기 그지? 뭐 상동행동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다가 끝나는 타이밍이 딱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을 이제 기록하는 거지. 몇 번에 걸쳐 일어나는 건지, 또 선행 사건이 뭐가 발생했을 때 일어난지 이런 부분은 원인과 결과 부분들로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는 건 또 파악하면 되고, 그죠? 하나만 볼 수는 없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으면 보고자 하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보되, 그런 이제 관찰 기록지나 어떤 이제 연관성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검증하면 되니까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림 5-11에도 여러분들 그 손가락 빠는 거 나오지, 그지? 자, 여기 보자. 평강이가 손가락 빠네, 그지? 온달이 만나러 안 가고, 그지? 국어 시간에 평강이가 손가락을 빨기 시작하면 스톱워치를 작동시키고, 손가락을 입술에서 떼면 이게 끝나는 그거죠, 그죠? 행동이죠, 그죠? 행동이 끝날 때, 그때 이제 스톱워치를 멈춰서 한 번에 손가락 빠는 행동이 지속되는 시간을 이제 기록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매번 손가락 빠는데 걸리는 시간을 합해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 그 보면 느끼고, 백분율은 곱하기 100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연시간 기록, 관찰 기록을 한번 볼게요. 지연시간 관찰 기록에서도 좀 빨리 봐야 되겠다. 네. 자, 선행사건과 표적행동 발생 사이에 지연되는 시간을 계산하여 이제 기록을 해준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선행사건, 선생님이 하기 싫은 걸 시켰어. 왜 선생님이 표적행동 문제, 뭐 이렇게 이 문제 행동이 이제 뭐 표적행동, 목표행동이 뭘로 이제 그 조작적인 정의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아니면은 문제행동이 바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아니면 선생님이 과제를 지시했을 때 표적행동이 이게 뭐 대체행동이나 바람직한 행동, 뭐 과제 수행하는 행동이라 하면 그게 이제 뭐 얼마 정도 걸려가지고 얘가 이제 실행을 하느냐, 그 지연되는 그 시간을 이제 기록해가지고 이제 계산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기본 절차로는 여러분들 어디 나와요? 172쪽에 그죠? 선행자극 또는 선행사건을 정의해주고, 예를 들어 읽기 시간에 교사의 지시에 따르기 행동을 보자고 할 때, 여기는 교사의 지시에 따르기다, 그지? 이게 이제 그래서 선행사건인 교사의 지시는 첫 문장의 첫 단어에 손가락을 짚으시오. 자, 여러분들 지연시간 기록에 한번 손가락 쫙 짚어보세요. 자, 짚었지? 아직 안 짚은 친구 있지? 그 시간은 이제 우리가 지연시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했을 때 짚느냐 안 짚느냐, 그걸 이제 어떤 이제 지시 따르기의 어떤 정도를 이제 여기 안에서 다시 그걸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관찰 시간 동안 주어질 선행 자극의 수.
그리고 선행 자극을 주고 시간을 기록하거나 스톱워치를 작동한다. 이제 선생님이 선행 자극은 뭐 지시하는 거죠. 그죠? 짚으시오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리고 학생 행동이 시작될 때 시간을 기록하거나 스톱워치를 멈춘다. 그럼 수행을 시작하는 거는 뭐 손가락을 이렇게 탁 짚는 그거죠. 그죠? 그때 딱 하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짚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땡 멈춰야지. 꼭 누르지 못해. 지나고 멈추면 안 돼. 선생님 나 잘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학생 행동이 시작될 때 시간을 기록하거나 스톱워치 작동을 멈추고 행동이 시작될 때까지 지연된 시간을 계산하여 해당 칸에 이제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5-12에 보면은 표적 행동 나와 있죠. 그죠? 지시 따르기다. 그 다음에 선행사건. 교사가 뭐라 연습 노트에 적어가지고 풀어서 적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지? 그러면은 연습 문제를 풀기 시작하세요. 라고 한다. 그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뭐 하나를 지시어로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시 따르기는 수학 시간에 개별 과제를 시작하기 위해 교사가 표적 아동 혹은 교실 전체 학생들에게 말하는 지시의 내용대로 이제 행동한다. 그게 이제 걸리는 이제 행동하기 전에 이제 그 시간이죠. 그죠? 그 시간이, 보자. 5월 18일, 행동이 발생했네. 그죠? 다 발생했지. 하기 싫어. 6번 발생했네. 그지? 6회, 선행사건 횟수가 6회가 되죠. 그죠? 전체 지연 시간은 처음 한두, 셋, 넷, 다섯, 6번째 발생할 때 다 합산해가지고 5분 50초다.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평균 지연 시간은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죠? 6번 중에 5분 50초. 요걸 이제, 평균을 내면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연시간 관찰 기록은 질문에 답하기, 지시 따르기 등 요 부분들을 좀 주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죠? 거의 이거 아니겠나? 교실 상황에서. 그지? 너무 어렵게 갈 필요 없죠. 그죠? 반응기회. 요거는 여러분들 174쪽에 반응기회 관찰 기록. 반응기회 관찰 기록 방법 같은 경우에는 행동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표적 행동의 발생 유무를 기록하는 것으로 요거는 교사나 치료자에 의해 가지고 학생이 반응할 기회가 통제된다는 특징을 제외하면 빈도 기록과 같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표적 행동의 이제 발생 유무를 기록하는 거니까 그지? 자, 절차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교사가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을 반응 기회로 이제 정의합니다. 명확하게 정의를 했죠. 그죠? 그리고 학생 행동을 관찰할 시간, 길이나 그 시간 동안에 학생에게 주어질 기회의 수를 미리 이제 설정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표적 행동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관찰 기록하고 발생한 표적 행동의 수를 주어진 기회의 수로 자, 발생한 표적 행동의 수를 여기서는 그림에서는 주어진 기회의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주어진 이건 퍼센테이지로 기록하는 거예요. 100분율로 그죠? 전체 기회의 수가 5-13에 봐보세요. 10번이죠. 거기서 4번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전체 기회수 분의 반응 기회수 해가지고 10분의 4 곱하기 100 하면은 100분율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5-14에도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막 이렇게 되어 있죠. 이도 보면은 정반응, 오반응, 정반응한 것에는 플러스, 반응하지 않은 것에는 오답, 오반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정반응수를 여기는 이제 그 칸에 보면 기회와 반응 이 부분들은 기회를 10번 줬는데 정반응 한 게 있고 오반응 한 게 있고 이렇죠. 그죠? 거기에서 정반응수의 이제 그 백분율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어, 기준치 도달 기록. 기준치 도달 기록에는, 그죠? 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그죠? 도달해야 할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어, 그 기준치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교사나 누가, 어, 그, 도달할 기준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생에게, 절차는 학생에게 제시할 기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한 번의 행동 시도에 대해 인정할 만한 기준을 이제 설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정할 만한 뭐 기준을 설정해 주면은 그게 뭐 3회에 걸쳐 가지고 뭐 정반응이 나타난다. 그럼 그게 한 번의 이제 어떤 반응으로 행동 시도에 대한 걸로 이제 인정해 준다는 거죠. 두 번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게 어떤 이제 기회를 준에 대한 이제 반응. 요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기준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설정한 기준이 몇 번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도달 기준치. 그럼 만약에 뭐 3번을 해야지 인정을 해준다. 이러면 3번에 도달해야지 그게 한 번에 어떤 그걸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어떤 반응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학생에게 반응 기회를 제시하고 요런 이제 한 번의 행동 시도에 대한 인정할 만한 기준을 설정한 부분이 도달한 행동의 발생, 정반응인지 오반응인지를 이제 기록을 해주고, 만약에 정반응이 연결해가지고 3개 딱 있으면 그게 한 번의 어떤 반응으로 본다는 거죠. 가다가 2번밖에 안 하고 뒤에 오반응이 나왔어. 그럼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치에 도달하기까지의 행동 시도수를 이제 기록하고, 일단은 기준치 도달 관찰 기록 방법을 여러분들이 자 여기 보면은 그림 5-16에 그지? 5-16에 보면은 나오죠, 그죠? 자 여기 목표 도달 기준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속 3회 수행해야지 여기 기준치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정반응이 10에 걸쳐서 일어났잖아, 그지? 그러면은 기준치 도달까지 걸린 횟수가 10회 됐다는 얘기지. 그리고 연속 3회 수행해가지고 밑에 거 한번 4월 3일 걸 보니까 하나, 둘, 플러스가 3개 연장으로 오는 거. 그지? 여기서는 뭐 횟수가 9번에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점점 짧아지지, 그지? 8번, 6번, 6번, 이런 식으로. 연속 3회 수행이 목표 도달 기준치라는 얘기지. 한 번 하면은 된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만약에 3번에까지 뭐 힘들다 하면은 2번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 아이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3번을 할 건지 2번을 할 건지 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요, 이제, 특정 중심,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의 공통 절차를 밑에 여기 우리 교재에도 이제 설명해 놨는데, 일단 그런, 그게 기준치 도달 기록은 이렇게 한번 설정되어 있는 그거에 따라서, 목표 도달 기준치에 따라서 이렇게 연속 2회면 2회 이렇게 수행하는 부분들에 이제 걸린 횟수를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의 공동 절차, 뭐, 이거는 여러분들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절차는 한번 볼까요? 표적 행동의 정의. 표적 행동. 이거 뭐 계속 나왔던 거고, 목표 행동, 표적 행동, 그지? 행동이 발생하는 상황도, 관찰하는 전체 시간의 기록, 그리고 행동 발생의 기록, 그 다음에 자료 요약 부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뭐, 요 절차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쭉, 그죠? 표 5-2도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책 그러면은, 여기 슬라이드는 안 나와 있는데, 책에 179쪽에,
5-2 이쪽이지 표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 방법의 비교 이렇게 해놨죠. 그죠? 자, 이걸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쭉 이제 살펴봤는데, 일단 장단점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행동들을 내가 관찰할 것인지 정해가지고, 좀 용이하게 써야 되겠죠. 이거 관찰하는 게 힘들고, 그 데이터 내는 게 어렵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쓰기가 힘들잖아. 그지? 또 이게 새로운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제시된 표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사용해도 되고, 기존에 나와 있는 다양한 관찰지를 통해가지고 어느 게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접 만들어도 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재밌어요, 사실은. 일이 많으면 귀찮지만 일단 이렇게 하는 건 재밌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180쪽부터 시간 중심 관찰 기록 또 같이 공부해보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